안녕하십니까, 떡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또 불타는 주말이 기다리고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그런 문제가 되는 게 뭘까? 궁금증이 뭘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과연 어떤 버스를 내가 구매를 하거나 향후에 내가 계획을 해야 되나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베이스 모델, 어떤 버스를 내가 골라야 정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모터홈, 리얼 모터홈을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 떡배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따라서 본 영상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니 사이즈, 어떤 뭐 스타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운티, 뭐 이런 어떤 25인승, 35인승 이런 버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45인승을 베이스 모델로 한 차량을 저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5인승이 머릿속에 박혀 계신, 난 45인승 안 하면 캠핑카 안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거기에 따른 어떤 상응하는 어떤 그 운전 스킬, 캠핑카 오너로서 45인승 버스의 캠핑카 오너로서의 갖춰야 할 전체적인 스킬은 영상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하신 기대감 속에서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영상 자체의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작을 하시려고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또 하나 와이프가 계속 반대를 하지만 자기 비자금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꽁쳐든 돈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일단 제일 먼저 버스 캠핑카를 꿈꾸시는 분들은 고려하셔야 될 게 버스의 종류죠. 그 종류라는 거는 이제 그 메이카, 현대, 대우, 기아, 그 다음에 각종 관공서에서 지금 중고차로 쓰고 있는, 어떤 중고차로 나오는 뭐 경매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 뭐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어떤 그 특수차들, 개인이라는 게 이제 뭐 일개 개인이 아니고 기업체라든지 어떤 그 병원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뭐 엑스레이 방사선 차라든지. 그럼 도대체 어떤 버스를 구입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숙제로 오는데요. 뭐 차의 종류, 그 다음에 차의 메이커, 그 다음에 차의 어떤 그 전체적인 뭐 어떤 뭐 연식, 키로수,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버스를 고르실 때. 그것은 바로 버스의 바닥 상태입니다. 왜 바닥 상태를 강조를 드리냐면, 버스를 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 안에 실내 공간의 높이거든요. 근데 그 높이가 저희가 보통 한국인 평균이 1m 한 75, 성인 남자 기준했을 때 다닐 때 불편하면 안 되겠죠. 안에서 다닐 때 머리를 숙인다든지 뭐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기존의 풀 사이즈보다는 안에 내장이 들어가고 기타 액세서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안쪽으로, 밑에 쪽으로 먹어 내려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바닥 상태를 고려하라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버스의 바닥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평바닥이냐 골바닥이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옛날 차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바닥이 거의 없고 골바닥이라고 그래서 뭐 사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통로는 안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는 크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자리는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골바닥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평바닥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평바닥이 좋은 이유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밑에다가 무언가를 제작해서 틀을 짜거나 베이스를 만들 때 평평한 땅이 훨씬 뭔가를 만들기 좋죠. 근데 안에 홈이 파여 있는 무언가, 바닥과 바닥 사이에 또 다른 바닥이 있는 어떤 레벨이 틀린 골바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또 나름 보강을 한다든지 레벨을 맞춘다든지 하는 별도의 작업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 골바닥의 특징이 전부 기존 평바닥보다는 높습니다. 이 골바닥 부분이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평바닥이 이만큼이면 골바닥은 요만큼, 그리고 다시 통로 쪽은 다시 이만큼, 다시 골바닥 쪽은 또 요만큼, 이런 식으로 역시 들쑥 날쑥 하기 때문에 캠핑카를 고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의 상태라는 거, 골바닥이 아니고 평바닥의 버스를 구입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의 종류도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아니면 뭐 관공서에서 쓰던 어떤 뭐 특수차,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차라든지, 아니면 뭐 소방서차라든지 굉장히 많죠, 종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 개인들이 썼던 차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차라든지. 그래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버스를 내가 고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떡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 자가용을 고르시라는 말씀. 예. 물론 관공서에서 쓰던 차들, 기타 개인들의 기업체에서 쓰던 차들도 대부분 자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자가용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또 하나 고려해야 되실 게 키로수가 절대 많은 걸 사시면 안 됩니다. 버스는 내구 연한이 좋고 또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고장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버스도 물질이고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많이 운행을 했다는 거는 결국 그 소모품을 갈 때가 됐다는 얘기고 어떤 내구 연한이 거의 이제 생명이 다 돼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되도록 키로수가 20만 키로를 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으면 30만 정도. 버스는 대부분 한 바퀴 돈다고 그러죠. 100만 키로를 넘는 게 보통인데요.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만 키로 이내에 연식은 최하 10년을 넘지 않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떡배는 솔직히 7년 이상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인데요, 복춘이가 98년식 97년 7월식입니다 근데 저 복춘이를 구입할 때도 자가용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기업체에서 쓰고 있던 자가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던 거고, 그 키로수가 그 당시 제가 저걸 구입할 때가 18만 키로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안에 엄청나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싼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정작 1년 2년만 쓰고 마는 게 45인승 모터홈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15년 20년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나중에 설비들은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계속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건 버스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부품들이거든요. 지금 복춘이 같은 경우도 대우버스 BH120이라고 하는 모델의 부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만큼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어느 정도 모델 수급이 가능한 이런 모델을 고르고 그걸 베이스 차량으로 삼지 않으면 캠핑카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차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식은 7년이 넘지 않고 키로수는 30만 키로 이내의 차량을 떡배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가격이 본인들이 예상하셨던 가격보다는 조금 오버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 가격을 아끼지 마십시오. 버스의 베이스 모델 차량을 아끼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8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5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뭐 난 1000만 원에 샀는데 그걸 뭐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5년 안에 후회하게 됩니다. 버스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버스는 말 그대로 무식합니다. 돈 값어치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의 충성도를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줄 겁니다. 버스 기본 베이스 모델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그런 메이커의 버스가 좋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또 각자 그 여러분들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는 태클을 거실 수도 있는데 태클 걸지 마십시오. 이건 제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대우버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현대버스도 몰아봤고 기아버스도 몰아봤고 대우버스도 몰아봤습니다만은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거, 어떤 그런 개념은 대우버스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력을 받아, 버스는 이제 탄력 운전이죠. 뭐 트럭들도 마찬가지지만 탄력을 받았을 때에 차체가 쫙 바닥 쪽으로 깔아 앉으면서 웬만한 롤링 없이 지속적으로 묵직하게 무식하게 치고 나가는 힘은 제가 봤을 때는 대우버스가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우버스를 선호하고요. 대우버스를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선호하는 모델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 복춘이를 살 때에는 BH 모델, 그 당시에는 저 모델이 나름
운전을 좀 버스 운전을 하셨다는 분들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저게 8기통 엔진이고요. 기름 많이 먹죠. 예, 물론 일반 차들보다는 기름 많이 먹습니다. BH120을 몰아셨던 분들의 한결같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명차다, 정말 좋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저도 또 직접 제가 타봤습니다만은 저 정도 승차감이 나오는 차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BH120을 고른 이유는 그거고요. 지금 만약에 나오는 차를 고르라고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BX212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FX212가 아니고요, BX212입니다. 모델도 평바닥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체 자체가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안에 실내 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은 그게 기아에서 나오는 차 그랜버드 12.5m 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12.5, 50cm 정도가 더 길죠. 근데 그랜버드도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BX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핑카로서의 어떤 그 직각, 안에 그 실내 공간이 상당히 직각형으로 뭐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를 보시면. 그리고 그 직각이라고 하는 뭐 라운드가 없는 어떤 약간 그 무식한 직각형의 버스가 여러분들이 캠핑카 설비를 안에 하실 때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덜어드릴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가 또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BX212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델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BX 모델, FX 모델, 대우 같은 경우, 대우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유니버스라든지 뭐 시티버스라든지 도시형 버스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기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모델 그랜버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크로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거론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만약에 복진이 동생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BX212 모델을 선택한 평바닥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격대는 일단 동영상을 요즘 이렇게 저도 유튜버 그 버스 캠핑카나 뭐 캠핑버스를 검색을 해서 동영상을 좀 보는데, 뭐 수만 가지의 뭐 제작 영상부터 시작해서 구입 영상, 동기 영상, 그 다음에 뭐 집시면에서 또 워낙 많이 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간단한 정보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800만 원에 샀습니다. 1000만 원에 샀습니다. 뭐 전 1200에 샀습니다. 하고 이제 자랑 삼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떡배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가격이 매겨지는 거는 거기에 따른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괜히 싼 거를 비싸게 팔고 비싼 걸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800, 700, 1000, 1200 거기에 상응하는 값어치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떡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2천만 원에서 좀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사이의 차를 사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스 모델 자체의 값을 아끼는 비용을 아꼈다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기타 내장을 꾸미시는데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허우대는 멀쩡해서 옷은 잘 입혀놨는데 그 양반이 걷지를 못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무조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에 되는 베이스 모델 45인승 버스를 물망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 차에 따른 키로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용 이런 거를 하나씩 따져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면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주겠다는 사람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뭔가 하자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동생이 형님 제가 버스 탔는데 저 타기 싫어요, 가지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구입 방법인데요. 구입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요즘은 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쪽에 판매라든지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버스를 구매하는 거는 쉽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제 지인이 뭐 그쪽 계통에 이제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더 쉽겠죠. 하지만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버스를 사지 마십시오. 직접 본인이 가서 타보고, 본인이 아무도 모르는, 정말 릴레이션이 없었던, 정말 모르는 사람인 그 딜러라든지 아니면 그쪽 판매를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차주분하고 직접 얘기를 하셔서 본인 머릿속에 버스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왁구를 채워 넣으셔야지,
지인이 말하는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그냥 백화사전이 돼 버리는데, 절대 타다 보면은 그게 백화사전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겪어보고 타보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베이스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를 당장 돈이 있다고 해서 덜컥 하루 만에 사야 될까요? 노, 절대 그런 건 안 됩니다. 버스 사실 때의 기간은 한 달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이상. 왜? 최소한 20대 이상의 버스를 보실 것을 이 떡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시 원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제 버스는 천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제 예산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버스에 대한 번외로 말씀드리면, 총 투자 경비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제작 경비편은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버스에 대한 욕심은 컸고, 그거를 욕구를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버스를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의 버스를 보고 고른 게 지금 복준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른 어떤 그 나름 보람이 있었던지, 저놈이 13년 동안 정말 저한테 큰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제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던 게 140만 원. 그 외의 것들은 보통 뭐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저희 집사람이 승용차보다도 수리비가 적게 드니까 놀래더라고요. 그 복춘이가 그 당시에 18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제가 인수를 해서, 그 차주분이 너무너무 정말 정성스럽게 관리를 하셨던 차였기 때문에 제가 보자마자 딱 30분 만에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차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고른 그 버스는 여러분들한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버스를 사는데 지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덜컥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버스를 구매하지 마시고, 최소한 지금 마음에 드는 버스가 있더라도 그걸 내비두시고 한 20대 이상의 버스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고르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이 떡배가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상이 되도록 길지 않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5인승 버스를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본 조건이 뭘까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하도 이상한 말들이 많이 떠올라 가지고, 45인승도 7인승이나 9인승, 11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면은 일종 보통 면허로도 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법규가 그렇게 엉성한 법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를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진 분이 끌고 나가시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고 납니다. 바로. 버스 캠핑카 45인승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버스 캠핑카 정도 사실 분이 일종 대형 면허를 못 따신다고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면허 시험장 가서 1시간씩 일주일만 투자를 해 보십시오. 웬만한 정말 둔하시지 않은 분 빼고는 일주일 내지 2주일, 한 4~5번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다 딸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 운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대형 버스의 면허에 가로하고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두 글자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배려입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 교통의 악조건을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버스 몰 수 있습니다. 단 그 배려가 실종되거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정말 공공의 정말 어떤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대형 버스 일종 면허 취득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배려를 할 수 있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과 어떤 그 세상의 이치를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일종 대형 면허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지 않습니다. 성급하거나 조급하거나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또 남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남의 어려움은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형 면허를 따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 안에 사고 납니다.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45인승 캠핑카를 머릿속에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꿈만 꾸지 마시고, 접수비도 요즘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아니고 접수비입니다. 떨어지면서 배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받고 배우지 마시고요. 일단 접수를 해서 시험 한번 보세요. 운전석에 앉아 보세요.
얼마 안 합니다, 돈. 그러면 버스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 백미러로 보는 버스의 길이, 그 다음에 그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뒤로 12m의 어떤 공간이 더 확보가 되어 있는 차를 그 좁은 도로를 어떻게 끌고 다니는가 라는 막연한 공포와 어떤 엄청난 그 불안,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을 느끼시는 것부터 버스 캠핑카는 출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형면허 미뤄두셨던 분들 반드시 대형면허 따시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대형면허를 6, 7번 떨어져서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버스 캠핑카를 몰 수 있으니까 됐다? No! 한 가지만 떡배가 더 말씀드릴게요. 트레일러 면허. 예, 트레일러 면허 따는 거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면허 따시고 난 뒤에 트레일러 면허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접수합니다. 접수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운전석에서 일단 시험 봅니다. 앉자마자 5초 만에 띡 소리 나서 탈락되더라도 일단 앉아서 기아라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지인분들이 있다든가 또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과 연관이 있으셔서 트레일러를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런 연고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일단 면허 접수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앉아 보세요. 타 보세요. 그러면 4초 만에 떨어지건 10초 만에 떨어지건 떨어지고 난 뒤에 집에 와서 곰곰이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직접 시험 보는 영상, 그 다음에 자기가 면허를 따면서 어렸던 겪었던 에피소드,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 영상으로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영상들 너무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세요. 굳이 100만원 200만원씩 주면서 트레일러 교육받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단 이거는 있죠.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왜 따는가. 목적 없이 그냥 따는 경우는 없죠. 제가 왜 버스 대형 면허를 따신 다음에 트레일러를 따라고 하냐면, 조만간에 반드시 대한민국도 그런 지금 미국 친구들은 지금 일상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 뒤에다가, 대형 버스죠, 버스 뒤에다가 트레일러. 근데 그 트레일러가 어떤 트레일러냐면은 세컨드 카를 끌고 다니기 위한 트레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들도 버스만 가지고 다니긴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 항상 뭘 매달고 다니냐면 자기 승용차를 매달고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 이제 RV를 매달고 다니죠. 왜냐하면 버스 컨버전 정도 끌고 다닐 친구들은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별도로 있고 RV 차량, 자기네 세컨드 카를 뒤에다 매달고 장거리 이동을 해서 버스는 캠핑장에 파킹을 시켜놓고 그 주변 관광은 RV로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아마 조만간 버스 캠핑카에 승용차를 매달고 다니는 차량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면허 반드시 따놓으시라는 거. 이거는 떡배가 저도 지금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버스에다가 견인장치를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트레일러가 수입돼 가지고 들어와서 견인까지 받는 그 인증 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그 트레일러의 그 비용, 그러니까 차량 트레일러죠. 차량 견인용 트레일러 개조 비용하고 견인장치 인증 비용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조금 비싼데, 저는 충분히 거기다 승용차를 매달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실력이라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반드시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형 면허 플러스 트레일러 면허까지 따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개월수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나름 이제 제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한 1300명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캠핑카를 좋아하시고 뭐 이 떡배 뭐 별 볼 일 없는 이 떡배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떡배와 한번 뭐 소주잔이라도 한번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뭐 인생 경험 또 뭐 캠핑카 얘기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있겠죠. 뭐 떡배가 못생기고 좀 이게 우락부락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동차 극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여수 자동차 극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극장은 3월달, 4월달, 5월달 비수기입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영상 이제 그 홍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지만,
제 계획은 시간과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캠핑카를 가지고 한번 저희 극장에 오시는 걸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이제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시기냐면 영화를 그렇다고 그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들이 또 스케줄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대가 됐건 두 대가 됐건 1회는 손님들을 위한 어떤 그 영화 타임을 갖고요. 2회 때 저희 그 자체 어떤 그 모임의 시간으로 가져서 오셔갖고 일단은 영화를 먼저 보는 겁니다. 한편 캠핑카 안에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영화를 한번 보고, 그 대신 캠핑카라든지 아니면은 꼭 뭐 어떤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가져오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셔갖고 영화 한 편 보시면서 자동차 극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못 느끼셨던 분들은 한번 느껴보시고, 그 영화가 끝나서 그 모였던 차들을 동그랗게 저희 극장 마당에 세워서 그 안에서 간단하게 테이블을 좀 깔고, 날씨 이제 별로 안 춥거든요.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통성명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한번 볼 대로 한번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어떤 방법과 어떤 시간. 그래서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다 댓글란에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대충 한번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이 행사를 한번 해야 되는가. 그래서 소주 한잔 하고 뭐 캠핑카에서 자실 분, 그 다음에 숙소가 없으신 분들은 또 뭐 승용차로 뭐 근처에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모텔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헤어져서 새벽 한 뭐 휠 받으면 뭐 3, 4시까지 가는 거고요. 뭐 안 되면 뭐 2, 3시쯤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한번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막연하게 버스에 대해서 나 그냥 뭐 지인을 통해서 싸게 샀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이 기회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 갖고 정말 여러분만의 멋진 정말 꿈의 캠핑카를 만드실 것을 이 떡배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저 좋은 아이디어와 또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